안녕하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연 속, 건강 속, 쏙쏙 알짜 건강 정보입니다. 살을 빼려면 하루에 얼마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공식을 얘기하자면 일주일에 0.45kg의 체중 감소를 원하는 경우 현재 칼로리보다 500칼로리를 줄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표는 여성, 남성, 그리고 각 나이별로 현재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섭취 칼로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정도의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현재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20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1500칼로리씩 섭취하면 일주일에 0.45kg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공식이고 나이, 키, 몸무게, 활동 정도, 대사 정도, 질병 상태 등 개인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칼로리는 음식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체중을 감소하려면 신체가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체중을 감소하려는 이유는 그 나이에 맞는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원하는 체중까지 도달하고 난 후에 잠깐 방심한 틈에 원래 체중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를 지나서 체중 증가를 보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질병에 취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을 이벤트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벤트성이 되지 않고 오래 유지 가능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작은 노력으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려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다음 6가지 방법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방법들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건강하게 칼로리 섭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성분이 고농축된 음식을 선택하라. 흔히 칼로리에 집중하다 보면 영양성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성분이 고농축된 음식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칼로리를 내는 음식이라도 먹어서 득이 되는 음식과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을 구별하세요.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성분이 고농축된 음식으로 그 칼로리를 채우세요. 이를 위해서는 각 제품별 성분표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영양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세요. 두 번째, 단백질을 늘려라. 단백질은 대사 속도를 높여주고 식욕을 억제합니다. 단백질이 대사되려면 높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하루 평균 80에서 100칼로리가 연소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중간에 간식 횟수를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으며 다음 식사에 급하게 많이 먹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식단 중 25%를 단백질로 채우게 되면 음식에 대한 집착을 60% 이상 줄일 수 있고 야식에 대한 욕구가 50%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체중 감소, 그 감소된 체중 유지를 원하시면 고단백 식단을 구성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세 번째, 액상 설탕 드링크, 과일 주스는 피하라. 소다, 과일 주스, 초코밀크 등 설탕이 추가로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우리의 두뇌는 액상 칼로리와 고체 칼로리를 동일하게 입력하지 않습니다. 즉, 액상 칼로리는 먹은 칼로리만큼 제대로 계산하지 않기에 우리 몸은 추가로 음식 섭취를 더 요구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설탕 음료를 마시는 어린이들의 경우 비만의 확률이 60% 증가하였습니다. 단지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대사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과일은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양을 조절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일 주스의 경우에는 추가당이 있기 때문에 설탕 음료처럼 체중 증가 및 대사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물을 더 마셔라. 체중을 감소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물을 더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90분 후까지 칼로리 연소가 증가합니다. 하루 2리터 물은 96 이상의 칼로리를 태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식전에 마시는 물은 배고픔을 줄여주고 적은 음식 섭취로도 포만감을 줍니다. 12주 동안 0.5리터의 물을 식전 30분에 마신 경우 44%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건강한 식단, 식전에 물 마시기, 물 더 많이 마시기를 한다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드링크를 단기간 섭취 시에는 대사를 촉진하여 체중을 감소할 수 있으며 감소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하라. 적은 칼로리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떤 식으로든지 에너지를 비축하고 더 적은 칼로리를 연소합니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죠. 그래서 칼로리 제한을 장기간 유지하면 대사 속도가 감소되고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은 대사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칼로리 제한으로 근육량이 감소됩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신체 대사가 더 낮아지고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칼로리 제한 식단을 하는 경우 전문가들은 꼭 근력 운동을 권고합니다. 근육은 그대로 살리고 대사 속도는 높이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새처럼 운동센터를 찾기 어려운 시기에는 푸시업, 스쿼트, 씰업 등 집에서 가능한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소에는 바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전신 운동, 에너지 레벨 증진, 질병 발병 감소, 장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라.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식욕도 감소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지방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 중 체중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은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2당뇨 또는 대사성 질환의 경우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꼭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홀푸드의 단일 성분의 탄수화물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공된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리고 지방을 축적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음식의 칼로리 계산을 해주는 웹사이트 또는 앱이 있습니다. 며칠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식단의 총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의 구성 비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체중 관리가 가능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굶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감소된 칼로리는 어떤 기회가 오면 다시 원상복귀되기 쉽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칼로리 섭취 감소에 도전해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지 빈약한 몸매로 골골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연 속, 건강 속, 쏙쏙 알짜 건강 정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